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21일 러시아 건국 11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루릭 왕조의 발상지, 러시아 천연제국 문화 역사의 요람인 노브고로드에 고색 창연한 성 소피아 대성당 앞에서 선조들이 지켜온 유구한 역사와 현세대 책무에 대해 말했습니다. 연설 내용은 상당히 웅장하고 듣는 이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노브고로드에서 탄생한 루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로 슬라빅, 피노-우그릭, 투르크 등 다양한 부족을 통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도고와 발테, 부스코프에서 키예프, 체르니고프, 아조프, 흑해와 크림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날개 안에 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루시의 건국은 잔혹한 적의 침략, 분열, 불화 등 갖은 시련을 겪었지만 민족의 영웅적인 세대는 그 역경을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건국절 연설은 한편의 역사 강의였습니다. 그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습니다. 루릭과 올레그 선지자, 올가 공주, 스비아토슬랍 이고레비치, 블라디미르 왕자, 야로슬랍 공,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드미트리 돈스코이, 이반 뇌제, 데즈네프와 베링, 피오트르 대제와 예카체리나 여제, 로마노소프와 푸시킨, 수보로프와 우샤코프, 주코프와 가가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를 빛낸 역사 인물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정치가, 근로자, 전사, 개척자, 학자, 수행자, 성인 등 모든 이들이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미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세기의 깊이를 성찰해 선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존엄을 광활한 나라, 사랑하는 조국에서 이어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이었다면서 독특한 문명과 풍부한 문화적 가치는 결코 캔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대한 충성, 가족에 대한 존중, 자녀에 대한 사랑, 자비, 연민, 상호 부조를 말하면서 국가를 위해 다시 하나로 뭉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의 의미도 역설했습니다. 러시아 장병들이 돈바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또 1160년 동안 주권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교훈을 배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이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러시아 문명의 일부가 되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위대한 역사와 미래를 위해 선조와 후손의 이름으로 국가를 수호하자고 말했습니다. 치매와 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나 발음은 너무나도 명징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을 시작하기 바로 전 2월 21일 우크라이나의 탈공산주의화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들이 창조한 우크라이나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러시아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레닌 동상을 철거하는 것을 탈공산주의라고 떠드는데 그 임무는 러시아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공산주의를 중도에 그만두지 말라.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탈공산주의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레닌 동상은 그저 역사의 흔적일 뿐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아직도 신봉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레닌 동상을 철거하는 것을 가지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시절 볼셰비키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17년 붉은 혁명 직후 레닌과 그 일당들은 제정 러시아를 찢어버림으로써 러시아의 역사적 영역을 아무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엉망이로 만들었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대조국 전쟁,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스탈린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땅이었던 곳을 우크라이나에 홀라당 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르시오프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림을 러시아에서 떼어내 우크라이나에 줬다고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레닌의 작품, 소비에트 우크라이나는 볼셰비크가 만든 작품이란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우크라이나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돈바스가 우크라이나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것도 레닌의 지령이라면서 이 같은 사실은 역사 문서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위 오신트 특급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계 군복 차림의 징집병들이라고 소개하는 사진입니다. 이들은 1890년에 설계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사용된 구닥다리 모신나강 소총을 메고 있습니다. 모신나강 소총은 사실 걸작이긴 합니다. 그 옛날에 만들어졌어도 현대식 조준경을 달면 아직도 놀라울 만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소총입니다. 핀란드 육군도 치장 물자로 보유하고 있으며 돈바스 민병대도 사용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내렸지만 러시아군의 무기가 태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 포스팅을 올린 이는 베를린에 머무르고 있는 세르게 숨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동유럽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의 한 연구기관에 근무했고 독일어,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어,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확실치 않은데 이름 스펠링이나 전 근무지를 보면 친우크라이나 오신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오신트는 사기를 무지 잘 칩니다. 그가 징집병이라고 올린 사진 포스팅의 출처입니다. 202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의 리허설 사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왼쪽 하단의 사진을 2022년 9월 현재의 모습이라고 사기를 친 겁니다. 징집병에게 무기도 제대로 안 주고 총알 바지로 전장에 내몰고 있다는 악의에 찬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옥으로 가고 있으며 쇠퇴 중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위기에서 구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극좌판이 따지는 정치는 집어치워야 한다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누가 됐든 위대한 지도자를 보고 싶다면서 중공의 시진핑과 겨룰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를 넘어서 누군가 위대한 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선거에서 고전하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놀랄 만큼 성공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미국의 상황은 누가 리더가 되더라도 백약이 무효일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